그러다가 해외로 가셨습니다. 예. 미국인 거죠. 아니 처음에 제가 방콕으로 갔었어요. 방콕 어떤 예. 계기로 이제 외국의 그 광고 포스트 쪽으로 가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어느 정도 좀 연차가 되고 이제 혼자서 작업이 좀 우리나라로 말하면 팀장급이죠. 혼자서도 작업을 좀 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외국에 가서 일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냥 막상 막연하게 그 당시에 그냥 뭐 알고 있던 뭐 ILM, 뭐 디지털 도메인 그때는 거기도 다 플레임을 쓰고 있었어요. 누크가 아직 나오기 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막연하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제가 그 당시에 지금 요전에 에피소드에 얘기하셨던 뭐 링크드인 무슨 뭐 저기 이제 웹에서 뭐 하는 게 전혀 없던 때였어요. 그때는. 그때 그 시절에. 네,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플레임이 이제 오토데스크사의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토데스크사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가면은 플레임 칸에 들어가면은 플레임 프리랜서가 자기 이름을 올리는 섹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링크를 걸어서 뭐 쇼릴이 나오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이름만 올리는 거였어요. 이름만 딱 이름하고 이메일하고 그것만 올리는 거였어요. 이게 뭘까 하고선 그냥 이제 저도 올린 거죠. 아마 제가 그땐 이렇게 쭉 읽어봤을 때는 한국 사람 이름은 저밖에 없었는데 누가 그걸 보고 연락을 한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 당시에 링크드인과 같은 역할을 그러네요. 해준 거네요. 그런 거였죠. 네. 이제 그쪽 사람도 이제 사람을 찾을 리소스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좀 찾아본 거였었겠죠. 근데 하필 이제 방콕 쪽에서 먼저 컨택을 한 거네요. 예, 그 이전에 이제 제가 미국을 막연하게 이제 가고 싶어서 미국을 몇 번 인터뷰를 가서 하고 잠깐이지만 이제 뭐 프리랜서로 일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미국을 가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 비자 그러니까 그쪽 회사에서 나를 마음에 들어서 뽑겠다 해도 비자나 여러 가지 체류상의 문제 때문에 딱 그 사람을 뽑을 수가 없어요. 이 얘기는 또 하려면 너무 길어가지고 서류 문제가 엄청 복잡하죠. 예, 그것 때문에 제가 한 2번 정도 쓴맛을 보고 일단 여기는 잠깐 접어야겠다 뭐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콕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 당시 저는 동남아 국가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나를 어떻게 알고 왔지? 그래서 그쪽 나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인터뷰를 보러 와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서 시제비를 다 대줍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가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 그러니까 타일랜드라는 나라에 대한 인상이 대부분 이제 관광으로 하는 국가로 알고 계실 텐데 이쪽 우리 CG나 광고 이쪽은 유명하던데 대체로 외국 회사에서 사람이 와서 거기서 지내다가 회사를 만든 게 대부분이었어요. 그 당시에서 더구나 이쪽 포스트는 투자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컨택을 했던 그 회사의 그 당시 사장님께서 이제 러시스라는 런던 영국 분이셨는데 런던의 창업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되고 은퇴를 하고 태국에 와서 쉬엄쉬엄 하면서 이제 그걸 조그맣게 이제 만드신 거죠. 쉬엄쉬엄 하면서 쉬엄쉬엄 신기하네요. 하면서.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이 시니어급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실장 이상급들은 다 외국인이었어요. 영국인 10년 이상. 그렇죠. 영국 회사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그런 생겨서 그래서 저도 이거 일단 거기서 일을 하기로 했죠. 근데 이 태국 광고를 보면 되게 신박한 것들이 많거든요. 태국 광고가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굉장히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요. 태국이 이 미디어 쪽에 대한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관심이 있는 거 이런 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태국 광고 한번 쳐보셔가지고 보시면은 굉장히 희한한 것들 우리나라에선 생각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재미있는 것들 많습니다. 그 페이스북이나 SNS에서도 좀 핫하게 뜬 영상들도 꽤 있죠. 다이어트 약 같은 거. 다이어트 약. 뱃속에 뭐 경찰관이 있고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보험회사 광고인데 진짜로 뭐 그건 CG 많이 들어갔어요. 태풍이 날아가서 집이 다 날아가는데 나 이제 어떻게 해서 막 울고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광고들을 하셨겠네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외국 사람이 와서 차린 회사하고 태국 사람이 차린 회사하고 조금 그 마켓이 달라요. 태국 사람이 차린 거는 주로 이제 로컬 그 태국 일을 많이 하고 외국 사람이 한 거는 그 주변 국가 인도 뭐 베트남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전 거기서의 해외 일을 또 많이 했었어요. 태국에 있지만 영국 회사기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 있는 광고들 다 하셨군요. 맞아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통 그 나라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나는 뭐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 일만 해야지 아니면 나는 뭐 베트남에 있으니까 베트남 일만 해야지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막 이렇게 외국 일이 막 혼재돼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굉장히 특이하게 딱 그 일만 하는 그 나라의 일만 거기만 딱 그냥
저는 신기하네요. 뭐 그런 거 수주받고 이러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했었는데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우리나라가 왜 그 IMF 때 우리나라 이제 원화가 굉장히 싸졌잖아요. 네. 그때는 일본인을 많이 했었어요. 일본에서 많이 갖고 와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일본에서 사는 것보다 많이 싸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는 일본인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일본 광고를 외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이제 일본 엔화가 또 많이 싸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다 하죠. 안 오고. 신기하다. 뭔가 지금 이제 태국을 얘기하셨는데 해외 쪽에 아무튼 저번에도 느꼈지만 정보를 많이 하셔갖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바로 미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미국이나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정식으로 가서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저는 이제 제가- 거기서 태국에서 경험 쌓고 또 이제 가신 줄 알았는데 이제 또 좀 뭐 가보려고 이제 노력을 좀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사유로 그래요? 해서 바로는 못 가고 이제 프리랜서로 잠깐 이제 와서 했는데 EU가 이제 유럽 쪽이 이제 걔네들은 뭉치고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작업자가 거기 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그게 9.11 이후로 굉장히 심해지고 프리랜서가 정식 비자가 있거나 뭐 미국 사람이거나 캐나다 사람 미국을 갈 수가 있죠. 뭐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가서 프리랜서라도 그 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또 반면에 이제 프레임 작업자도 그만큼 많아지고. 방콕을 가셨는데 거의 이제 외국 분들에 있는 회사라고 하셔갖고 네. 그냥 영어만 주로 썼겠죠. 그렇죠. 태국어를 따로 뭐 배워야 되거나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 그 회사에서는 100% 영어만 합니다. 영어는 원래 좀 하셨었던 거. 학교 다닐 때부터 수학보단 영어가 그래도 좀 낫었어요. 다행이네요. 그래야. 네,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뭐 이제 여행 다니고 뭐 이제 그러면서 굶어 죽지는 않겠다. 간단한 영어 예. 이렇게 시작해서 예, 좀 예. 할 수 있다. 이미 준비가 그렇죠. 어느 정도는 돼 있으셨네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 회사랑 외국 회사랑 좀 다른 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좀 어떤 게 좀 있는지 포스트 궁금하거든요. 입장에서요? 네, 그렇죠. 특히 포스트는 전혀 감이 안 와요. 광고 쪽은. 제가 이제 태국에 있다가 뭐 주변 싱가포르로 갔었어요. 그다음에는 싱가포르로 갔다가 중국 상하이에도 있었다가 태국에서 회사가 새로 생기면서 조인이 돼서 다시 왔는데 제일 큰 차이는 이제 그거죠. 우리나라는 광고 쪽은 특히 플레임 같은 경우에는 실장이 거의 모든 걸 다 합니다. 무슨 뜻인지 좀 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작업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손님이 이 실장의 작업을 마음에 들어 해서 저 사람하고 일을 하겠다 해서 와서 일종의 영업이죠. 와서 스케줄 잡고 그 사람하고 회의하고 작업하고 내보내고 뭐 그 사람하고 뭐 가끔 나가서 술도 먹고 뭐 이런 걸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버전이란 옵션이 많아요. 제가 이번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걸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네. 어떤 회사에 이제 저 아는 지인 회사에 이제 갔다가 이걸 보여주세요. 하면 얼마나 걸릴 것 같냐. 그래서 헤어였나? 헤어 광고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거 우리가 일주일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이 정도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넉넉하지도 그렇게 모자라지도 않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면 괜찮하겠네요 했는데 그 다음 다른 걸 또 보여줘요. 이건 뭐예요? 그 또 다른 걸 또 보여줘. 이게 세 가지 안이 있는데 A, B, C 안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편집이 조금 다르다든가 뭐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달라요. 그냥 완전히 이거를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주일 안에. 아니 이걸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요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광고에 대해서 이제 컨트롤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많아요. 최종적인 컨펌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이게 A안, B안, C안, A-1 이걸 다 보여주고 거기서 선택을 하는 방식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광고가 길어야 보통은 이제 뭐 15초, 30초, 30초. 뭐 60초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띡 보고 슥 끝나버리면 이게 뭐랄까 가볍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말씀하신 어른분들은 그런 것도 은근히 작용한 게 있지 않나 그냥 제 뇌피셜입니다. 저희의 뇌피셜.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거든요. 뭐 그것도 오래전 얘기죠. 벌써 어느 순간에 이게 점점점 경쟁이 심해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럼 두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하다가 세 가지로 보여드릴게요. 5개로 보여드릴게요. 막 이렇게 막 그냥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런 문화 생겼어요. 네. 어느새 그래서 이제 이쪽에 그런 밈이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냥 처음 게 낫다. 뭐 예, 다 해놓고 이런 짤이 생긴 것 같고요. 우스개로.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상상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로 그렇게까지. 예. 그러니까 그 안이 많은 거는 편집 단계에서 끝내는 거예요. 편집에서 보고 그 최종 결정권자가 그걸 다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편집 기간이 짧고 뒤에 이제 편집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넘어와서 합성하면서 그걸 다 세 가지 안을 다 완성을 하고 이 기간이 길고 빡세고 상대적으로 해외는 편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소 일주일. 그래서 거기서는 안이 되게 많죠. 결정을 하고 결정이 딱 난 걸 가지고 우리가 딱 작업을 하죠. 기획 단계에서
외국에서부터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게 많이 다른 것 네. 같아요. 예. 근데 아까 이제 한국에서 좀 오래 하시다가 외국을 가셨다가 또 최근에 다시 한국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시안이라는 경험을 처음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 그때는 시안이 없었어요. 아, 근데 외국 갔다 오니까 왜 이렇게 됐지 이런 느낌이군요. 그러니까 시안이라는 게 있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죠. 아.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는.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뭐 온에어 되는 광고가 아니에요. 뭔가 입찰을 받기 위한 뭐 예. 그것도 뭔가 시안 중에 하나인데 뭔가 PPT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발표요. 네. 회사 입장에서도 돈 되는 게 또 일단 당장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로 이제 입찰 개념이죠. 그걸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도 이제 여러 버전 만들고. 물론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게 프리비즈 형태로 약간 하는 개념이잖아요. 어디 온에어 되는 게 아니고. 프리비 개념이고 해외에서는 그걸 애니메이틱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이제 뭐 스틸 사진 같은 걸로 이제 느낌만 이런 식의 그림이 들어간다. 이런 식의 촬영을 할 거고 예. 시나리오로 갈 거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저도 해봤어요. 예전에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한 1초? 이 그림 뭐 한 2초? 무슨 뭐 줌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는 해봤는데 뭐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그냥 다 만드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 측에서도 굉장한 손해인 것 같고 그렇죠. 예. 이거를 해야만 본 작업 일을 가져온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 전에 너무 출혈이 크지 않나. 그러니까요. 예. 노동력을 갈아 넣는 느낌이 많이 들죠. 뭐 이게 뭐 나쁘다 잘못됐다 뭐 그렇다기보다는요. 조금 비율이 조금 있다. 네, 좀 특이한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준비하시는 분들이 또 미리 또 참고를 하셔라. 혹시나 또 이걸 보시면서 개선을 하려는 어떤 노력도 있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여러 회사에서 그걸 개선을 하는 노력은 계속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주당 52시간 되면서 일이 많으니까 계속 일하세요. 뭐 이렇게 못하는 그쵸. 상황이 됐으니까 어쨌든 회사 측에서도 이거를 기점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거를 다 해드리고 싶어도 못합니다. 그쵸. 뭐 그치, 이런 그치. 식으로 좀 몰라요. 개선하려고 많이들 하더라고요. 아, 그쵸. 그게 이제 예. 수용이 클라이언트 쪽에도 이제 수용이 좀 잘 되나요? 그 안 먹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이제 협의를- 요정도 다행이네. 많이 한 발 물러났달까?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네요. 많이 그래도. 개선이 되려고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실장이 모든 걸 다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쵸. 근데 해외는 프로듀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작업자가 딱 있고 웬만한 그 뭐 스케줄이라든가 뭐 돈 이건 그 얘기는 프로듀서가 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지금 일하는 게 얼마인지도 잘 몰라요. 물론 제가 그것까지 관여를 했을 땐 뭐 아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오로지 작업해서 이것까지 찍어야 되니까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요거는 생각보다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하다. 분업화가 잘 돼 있네요. 작업에 우리나라보다는 작업자로서는 스트레스가 덜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책임져야 할 게 많지 않고 내 영역만 딱 하면 네, 되니까. 딱 작업에 대한 것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한 실장급들 되면은 뭐 대리도 그렇고 손님 고객들한테 오늘 전화 받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쵸. 시도 때도 없이 카톡 울리고 뭐 일요일에도 전화 새벽에도 오고 울리고. 뭐 이제 그런데 네. 사실 그 뭔가 뭐 어떤 기술적인 테크닉보다도 저는 그게 더 아, 실력이라고 그게 봐요. 제일 그게 예, 제일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네.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법, 뭐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기술인데 네. 어쨌든 해외에서는 프로듀서라는 사람이 하나 걸러 주는 거죠. 아, 네, 그게 좋네. 걸러주는 거죠. 해외는. 그래서 작업자도 이 프로듀서하고의 팀워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 저 사람이 나랑 얼마나 잘 맞고 그래서 해외에서는 프로듀서는 여자분들이 많아요. 부드럽게 뭔가 좀 이해시킬 수 있는. 이렇게 하이톤으로 이렇게 어. 말하면서 예. 네. 감독님 이거는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좀 후반으로 가면서 네. 이 광고 포스트 쪽을 좀 예. 희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하고 준비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도 어떻게 공부해야 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분야는 알지만 그런 분들에게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조언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광고 포스트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했을 때 신입이라고 하면은 사실상 회사에서 신입분들한테 바라는 게 많지 않습니다. 간단한 스틸 작업, 뭐 포토샵 작업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일단 저는 신입으로 그 정도 하면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신입이라면은. 요즘은 또 디자인 감각을 또 요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각 디자인 출신이 좀 더 아무래도 미술 전공자들을 선호하죠. 이 포스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림이다 보니까. 뭔가 레이아웃 예. 작업하는 것도 많고 아트웍적인 것도 은근히 있어서 자막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도 하나 또 말씀을 드려야 예, 되는 게 해주십시오. 있는데 소위 말하는 자막 그 위에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포스트에서 다 그냥 만드는데 서체 고르는 것부터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사실 에이전시 대행사가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쪽에서 모든 레이아웃과 서체라든가 뭐 색깔 이거를 다 그쪽에서 정합니다. 결정하고 그쪽 아트 디렉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포토샵 파일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그걸 딱 얹고 뭐 효과를 넣어달라든가 뭐 빛이 지나간다든가 그런 거는 우리가 하는 거죠. 아트웍에 대해서는 우리가 손을 대질 않아요. 포스트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포스트에서 그 작업까지 다 하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이게 그쪽 책임이거든. 그쵸. 예. 결국엔 거기서 결정을 해야지 우리도 예. 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게 하나가 이 자막이라는 게 크기와 또 이제 길이 얼마나 오래 노출이 될 것이냐에 따라 굉장히 이게 다르기 때문에 편집 과정에서 이걸 올려야 되거든요. 편집을 할 때 자막을 넣고 대충이라도 이 정도 사이즈에 이게 2초냐 3초냐 이 컷까지 넘어갈 거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편집을 할 땐 자막을 아예 안 넣더라고요. 다 한 다음에 와서 나중에 포스트에서 올려보더라고요. 올려봐서 이게 짰네? 뭐 이제 이게 안 들어가네? 그때 수정해. 이걸 어디다 넣지? 뭐 이제 막 그러니까 너무 그 나중에 보통 그림이 다 끝나고 자막 넣는데 풀로 하루가 넘게 그러니까. 간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이미 처음부터 그게 결정이 나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렇죠. 후반에 그거를 회의를 하고 있어. 예. 수정도 아니고 회의를 하고 있어.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하면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편집 과정에서 그냥 일단 다 해. 일단 멋있게 만들어. 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와봐서 포스트에서 뭐 작업을 다 하고 나왔는데 뭐 엔딩 제품샷이 짧다. 자막을 못 읽겠다. 너무 짧아서 뭐 이제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말은 포스트 프로덕션 그 중에서도 이 플레임 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거고 다른 여타 뭐 영화라든가 뭐 방송국이라든가 이런 건 또 작업 프로세스나 이런 게 굉장히 다릅니다. 완전 다른 다르죠. 딴 이걸로 세계예요. 일반화를 시키시면은 좀 그렇죠. 무리가 있습니다. 광고 전체에서도 또 일반화하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뭐 아까 말한 포스트 프로덕션이랑 또 그런 뭐 대행사 쪽과 그리고 이제 PD 프로덕션 이런 것도 있어요. 국내 이런 식으로 대행사랑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뭐 이런 관계들이 아무래도 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공감이 너무 되던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준비한 학생들이 매듭을 지어주셔야 되는데 네. 어제 이제 요 이전에 취업하기 위한 그 웹사이트 같은 거 이제 소개해 주시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네. 저가 이제 몇몇 포스터를 방문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고 그러면 현재 지금 굉장히 사람을 찾고 있어요. 다들 신입이건 경력이건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경력직을 선호를 하죠. 당장 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를 하니까. 근데 반면에 신입도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공고가 날 때까지만 기다리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그 회사 홈페이지를 딱 가봐서 대표 이메일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지원을 해보시는 거를 저는 어찌됐든 그냥 이력서를 넣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포트폴리오가 없어도 저 들었어요. 포폴 없이도 취업한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우리 지금 신입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신입 하나 때문에 공고를 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누가 갑자기 컨택을 했다 그러면 한번 볼까? 뭐 이제 와보세요 해서 이런 경우도 많고 먼저 이메일을 보내서 그게 이제 그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쌓여 있으면은 나중에 공고를 낼 때도 일단 연락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갈 확률도 굉장히 큽니다. 일단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를 리스트업을 쫙 해가지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각 국가별로 유명한 포스트들을 이제 쫙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거기를 다 보냈어요. 그냥 그런 적도 있었어요. 와. 그래서 몇 군데서 뭐 연락이 왔는데 뭐 일하고 살아 정도 안 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에도 그 회사의 계정이 있거든요. 요즘은 그렇죠. 그럼 그거 이제 구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댓글 계속 다세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성을 좀 보여라. 이름 좀 특이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러면은 뭐 그 회사 뭐 페이스북 담당자가 됐던 대표가 됐던 그 보고 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에요라고 얘기하면은 아무래도 좀 플러스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 하다가 거기 이사님이 저를 보고 우리 회사 뭐 취업 의지가 있냐 먼저 메일을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공고를 내는 거는 필요한 사람이 참다가 마지막에 내는 거예요. 이쪽 분야가 다 필요하다 했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오늘 당장 연락 안 와도 뭐 한 6개월 있다 다시 한번 또 보내시고. 그래서 이쪽은 상시 채용이라는 그걸 많이 쓰잖아요. 적극성이 필요하네요. 그리고 이메일 제가 이제 몇 가지만 팁을 드리면 이메일 같은 거 하실 때 가급적 국내 이메일은 쓰지 마세요.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한 게 지메일하고 한메일.
예, 이게 무난합니다. 너무 치기 어려운 단어 있잖아요. 뭐 B6834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하지 마시고 딱 들으면 보면 알 수 있게. 네. 그래서 제 이메일은 피테킨 플레임이에요. 네, 딱 좋네요. 누구나 봐도 그냥 심플하네. 이 사람이네 해서 알 수 있게. CG맨도 괜찮을까요? 예, 뭐 CG 정도로. 예. 좋네요.